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건반이 드러나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캐논 변주곡이 저택을 가득 채웠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인데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회장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인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원사가 피아노를 쳤을 뿐인데요. 왜 재벌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매일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의 음악이 울리기 전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한 아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 강도윤은 서울 성북동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가 전 재산이었어요. 오늘은 새 직장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서정우 회장 댁의 정원사로 일하게 된 거였죠. 철제대문 너머로 거대한 저택이 보였어요. 정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넓었습니다. 35년 인생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일자리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가정부가 나왔습니다. 강도윤 씨죠? 들어오세요. 회장님이 기다리세요. 현관을 지나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거실 한가운데 검은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피아노 표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이상했어요. 그냥 피아노일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피아노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부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저 피아노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회장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몰라요. 그냥 그렇대요. 20년 넘게 아무도 안 쳤어요. 청소할 때도 건반 근처는 절대 안 된대요. 2층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우 회장이 내려왔어요. 68배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그 뒤로 우아한 차림의 부인 한미영도 따라 내려왔습니다. 회장이 도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뭔가 당황한 듯한 아니면 놀란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세 평소의 무표정으로 돌아왔죠. 새로운 정원사인가? 네, 강도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윤이 허리를 숙였어요. 고개를 드는 순간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시선에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정원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제대로 된 정원사가 없어서 그래. 잘 부탁하네. 회장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피아노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일부러 피하는 것처럼 고개를 확 돌렸죠. 도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왜 저렇게 아름다운 피아노를 아무도 안 치는 걸까요? 왜 회장은 피아노를 보지도 않으려 할까요?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정원사일 뿐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정원을 가꿨어요. 잡초를 뽑고 장미를 다듬고 잔디를 깎았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 없이 일했어요.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가정부 말순이 짐을 챙기며 물었어요. 도윤 씨는 고향 안 가요? 연휴 닷새나 되는데. 도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가족이 없거든요. 말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요. 괜히 물어봐서. 괜찮아요. 익숙한 걸요. 연휴 동안 저택은 텅 비었습니다.
회장 부부도 딸네 집으로 갔어요. 도윤만 홀로 남았죠. 저녁, 도윤은 숙소에 앉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시절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 강도윤, 추정 나이 7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진 과거의 흔적이었죠. 난 대체 누구였을까? 도윤은 중얼거렸어요. 35년을 살았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7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할머니가 고아원에서 데려왔을 때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그날 밤 또 같은 꿈을 꿨습니다. 피아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다가가려고 하면 눈이 떠졌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항상 사라졌습니다. 이 꿈은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꾼 꿈이었어요. 연휴가 끝나고 가족들이 돌아왔습니다. 도윤이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부인 한미영이 피아노 앞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부인은 하얀 천으로 피아노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어요. 마치 아기를 어루만지듯이요. 그런데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도윤이가 제일 좋아하던 곡인데 부인의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들을 수가 없구나.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라고요?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을 수가 없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이 볼 장면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아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가정부 말순이 도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조카 서민수 전무예요. 요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맨날 들락거려요. 상속 때문에 안달난 거지. 민수는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도윤을 봤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새로운 정원사예요. 민수의 눈이 좁아졌어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인사팀이지? 새로운 정원사 신원 조회 다시 해봐. 꼼꼼하게. 며칠 후 말순이 도윤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이분재 가위 회장님 서재에 갖다 놔요. 2층 오른쪽 끝 방이야. 도윤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굳게 닫힌 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문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이 방.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신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문고리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손을 뻗어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해? 민수였어요. 그는 손수건으로 문고리를 쓸어보더니 얇게 웃었습니다. 먼지가 묻었네. 누가 만졌나 보지? 심부름 왔다가 잠깐 본 것뿐입니다. 정원사가 2층에서 뭘 기웃거려?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민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숙이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에서 부부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여보, 또 거기 앉아 있어? 그냥 보고 싶어서요. 우리 도윤이가 여기 앉아서 연습하던 모습이.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만하시오. 이미 28년이 지났소.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하루도 안 잊었어요. 캐논 변주곡. 생일 선물로 들려주겠다며 매일 연습하던 그 곡을요. 도윤은 숨을 멈췄습니다. 28년 전 캐논 변주곡.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름. 그날 밤 도윤의 손끝이 이유 없이 떨렸습니다.
마치 건반을 누른 적이 있는 사람처럼요. 어느 날 오후 검은 세단 한 대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가정부 말순이 도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저분이 회장님 조카 서민수 전무예요. 요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맨날 들락거려요. 상속 때문에 안달난 거지. 민수는 현관으로 들어가다가 정원에서 일하는 도윤을 봤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삼촌, 이 서류에 서명 좀 해주세요. 지분 정리건이에요. 회장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급할 거 없다. 나중에 보고 연락하지. 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천천히 보세요. 아, 그리고 삼촌. 새로운 정원사 있잖아요.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왜? 좀 이상해요. 자꾸 2층을 기웃거리더라고요. 신원조회 다시 해봤는데 고아원 출신이래요. 과거가 불분명해요.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일 잘하면 됐다. 쓸데없는 참견 마라.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장미 덤불을 다듬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정원사분이죠? 아, 네. 강도윤입니다. 저는 서유진이에요. 회장님 딸이요. 도윤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원이 많이 예뻐졌네요. 오빠가 좋아했을 것 같아요. 도윤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오빠요? 유진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저한테 오빠가 있었어요. 쌍둥이였죠. 제가 2살 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고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살 생일날 놀이공원에서요. 납치범은 잡혔는데 오빠는 끝내 못 찾았어요. 28년 전이에요. 도윤은 숨이 막혔습니다. 28년 전, 7살. 자신이 기억을 잃은 나이와 똑같았어요. 유진이 피아노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피아노요. 오빠가 제일 좋아했대요. 오빠가 사라진 후로 아무도 안 쳐요. 엄마가 매일 닦기만 하죠. 유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도 오빠 얼굴을 기억 못해요. 너무 어렸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도윤 씨 보면 마음이 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유진이 떠난 후 도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8년 전, 7살 생일, 납치, 기억상실,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날 밤 꿈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아이의 웃음소리도요. 손을 뻗으니 누군가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베개가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장 부부와 유진이 외출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척 장례식이었어요. 당일치기라 저녁엔 돌아온다고 했죠. 민수도 회사 일로 나갔습니다. 가정부 말수는 오후 반차였어요. 도윤은 정원에서 일하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저택이 너무 조용했어요. 인기척이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검은 표면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장갑을 벗었어요. 흙 묻은 손을 수도가에서 씻었습니다. 천천히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이었습니다. 피아노가 거기 있었어요. 28년간 아무도 치지 않았다는 그 피아노가요.
도윤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피아노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어요. 까닥. 작은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드러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도윤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운 촉감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왼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건반을 찾아갔어요. 오른손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캐논 변주곡이 흘러나왔어요.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곡이었습니다. 악보도 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손가락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얼마나 세게 눌러야 하는지. 눈을 감았어요. 선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17번째 마디에서 손가락이 살짝 헛나갔습니다. 늘 틀리던 부분처럼요. 누가 가르쳐 준 적 없는데 틀리는 곳까지 똑같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커덕.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도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음악에 빠져 있었거든요. 거실 입구에 회장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이 취소돼서 일찍 돌아온 거였어요. 부인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도 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피아노 앞에 앉은 도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부인이 먼저 무너졌어요. 벽을 짚으며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회장의 눈에 핏줄이 섰습니다.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리고 터졌습니다. 누가 저 피아노를 건드리래. 고함이 저택을 뒤흔들었어요.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회장이 다가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경비실에 출입증 반납하고. 회장님, 정말 죄송.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언제 왔는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삼촌, 저 사람 경찰에 신고해야죠. 불법 침입 아닙니까? 뭘 훔쳐갔을지도 몰라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가기 전에 짐 검사부터 받아.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궜어요. 그날 밤 도윤은 숙소에서 짐을 쌌습니다. 문 앞에 경비원이 서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처럼요.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시절 사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집에 있으면 안 됐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도윤이 짐을 들고 정문으로 향했어요. 경비원이 가방을 뒤집었습니다. 낡은 옷가지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어요. 경비원이 코웃음 쳤습니다. 훔칠 것도 없었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잠깐만요. 멈춰요. 부인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잠옷 차림이었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여보, 이 사람 보내면 안 돼요. 회장이 뒤따라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어젯밤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이 친 곡, 우리 도윤이가 마지막으로 연습하던 곡이에요. 그건 나도 알아.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17번째 마디, 우리 도윤이가 늘 틀리던 부분 있잖아요.
저 사람도 똑같이 틀렸어요. 똑같은 곳에서요.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인이 도윤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확인만이라도 해봐요. 당신도 느꼈잖아요. 처음 봤을 때 표정이 이상했어요. 당신도 뭔가 느낀 거잖아요.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 도윤은 다시 저택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전화를 걸었어요. 병원이지? 급하게 검사 하나 해야 해. 오늘 중으로. 2시간 후 병원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도윤과 회장의 구강세포를 채취해 갔어요. DNA 검사였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잠도 못 잤습니다. 오후 3시 가정부가 찾아왔어요. 도윤 씨, 회장님이 부르세요. 거실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부부, 유진, 그리고 민수까지. 회장의 손에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도윤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이 서류를 읽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서류를 든 손이 축 떨어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부인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도윤 앞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28년 동안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는 남자였어요. 그런 그가 지금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28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부인이 달려와 도윤을 끌어안았어요. 도윤아, 우리 도윤아. 엄마야. 엄마가 미안해. 널 지키지 못해서. 도윤은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이 집 아들이라고요? 유진이 다가왔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나 유진이야. 쌍둥이 동생.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울어본 적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자신이 범죄자 취급했던 정원사가 진짜 상속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거실을 빠져나갔어요. 회장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7살 생일날 놀이공원에서 널 잃어버렸다. 하루도 빠짐없이 찾았어. 그런데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 눈앞에.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28년 만이었습니다. 며칠 후 낡은 경차 한 대가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이른이 넘은 할머니였어요.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박순자, 도윤을 키워준 분이었죠. 회장 부부가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할머니가 다가오자 두 사람이 먼저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그냥 외로운 아이 하나 데려다 키웠을 뿐인데요.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잘됐다, 도윤아. 할머니가 도윤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좋은 집 아들이었구나. 할머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도 제 가족이에요. 저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회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댁에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할머니는 한참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어요. 회장 부부, 유진 할머니, 그리고 도윤. 피아노 앞에 도윤이 앉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캐논 변주곡이 흘러나왔어요. 28년간 침묵했던 피아노가 다시 노래했습니다. 부인이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야.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소리.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가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어요. 가족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회장이 다가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아들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빛이 거실을 물들였어요. 피아노 위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다시 건반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왜 이 피아노에 끌렸는지, 왜 이 곡만 들으면 눈물이 났는지. 그는 천천히 뚜껑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